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1강을 같이 볼 차례고요. 21강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21%밖에 안 됐었고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 어휘 문제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어휘 문제였는데, 자,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자,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지를 찾는데, 반대인지 무관인지 따져라. 이건 뭐 모든 문제에, 특히 빈칸 문제의 중요한 코드니까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어휘 문제니까 좀만 더 보태자면, 이거 문제 같은 경우에 어휘 문제인데 제가 순서 삽입 문제의 코드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3세트짜리 문제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휘 문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는 얘는 잘 안 나오고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러한 단어 어휘 문제는 그 두 단어를 반의 관계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요, 반대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왜냐? 1번을 보고 그 단어의 반대를 생각한다든가 2번을 보고 그 단어의 반대를 생각한다든가 그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서 긍정, 부정이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반대가 뭔가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본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식으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갑자기 왜 순서 삽입 코드로 가느냐. 이 문제가 순서 삽입 코드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답이 2번의 rise였잖아요. 그 앞에 likewise,가 있었잖아요. 이거의 코드를 모르면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였던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저랑 이제 순서 삽입 코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3가지 코드가 있잖아. 복습을 좀 해볼게. 자, 지시사.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그리고 서치 조심해라. 형용사일 때 단수를 복수로 받을 수 있다. 연결사. 2개 구별해라. 역접과 대체. 그리고 환원과 첨가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수능 기출인데 첨가는 소재가 달라지고요. 환원은 소재가 같아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TV에서 전화기로 바뀔 때 첨가가 들어갔던 어디셔널리가 답이었던 그 문제 풀었었잖아. 그런 거. 중요 포인트는 순서는 선지를 제거해야 되고 삽입은 비약 유무를 따져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일로 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첨가거든요. 그러면 자, 분명히 얘기했지. 첨가는 뭐가 포인트다? 대상은 달라지는데 뭐는 같다? 동사 관계는 같죠? 그럼 여러분이 찍어서라도 앞에 동사가 collapse잖아요. 그럼 여기 collapse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죠. 붕괴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붕괴하다. 무너지다, 붕괴하다잖아. 그러면 이 collapse와 rise의 방향성을 따지는 게 수용적 코드야. 근데 붕괴하고 무너지는 건 이런 방향성이고, rise는 상승이니까 이런 방향성이지. 방향성이 반대니까 2번이네. 이걸 요구했던 문제야. 겁나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연결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던 문제였다. 왜냐? 나머지 1, 3, 4가 답이 될 수 없어요. 특히 3번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3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fog라는 안개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 안개니까 또 안 보여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고요. 자, 얘는 정석적으로 제가 문제를 푸는 법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를 문장을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읽으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46쪽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6쪽의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In centuries past,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그랬거든요. 자, 지난 수세기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past가 지나간 거니까. 수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지난 세기 동안에, 지난 수세기 시간에 지나왔던 어떤 지나간 동안의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는 뭘 배워올 수 있었냐면 much about life, 삶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왔어요. 뭐로부터? 우리의 elders, 나이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의 지혜로부터. 그리고 이제 2번 문장을 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는 어떤 메시지의 majority, 대다수. 근데 뭐에 대해서? How to live a good life.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의 대다수가 come not from grand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but from advertising hoping to sell us products라고 나오면서 나대이 법비고 프롬이 병렬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레니라는 단어는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저는 할머니인 거 몰랐어요 하시는 분도 얘와 같은 말인 걸 알았어야지. 이게 수용적 코드잖아. 맞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이것도 똑같아. 그럼 이 experience는 앞에 무엇과 같은 말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The wisdom이야. 이렇게 근거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5개짜리 어휘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코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wisdom이 지혜, 슬기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혜, 슬기 이런 걸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분명히 맞죠?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 수세기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왔어요. 삶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나 슬기로부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좋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받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할머니라는 엘더즈의 오랜 경험인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맞단 말이야. 그치? 그런 세상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experience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But from 하면서 advertising hoping to sell us. 우리에게 상품을 팔고자 희망하는 광고 간부들한테서 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광고로부터 배우는구나. 오늘날에는 지혜를 광고에서 배워. 이러고 넘어갔어야 돼. 이해됐지? 넘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불타는 욕망? 어떤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그러면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잘 봐요. 벗이 있죠. likewise 있어요. 자, 역접입니다. likewise는 첨가죠. 순접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상은 다른데 동사관계는 같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럼 이미 여기서 잘 봐요. 이번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경우와 대비되는 또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죠. 근데 역접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만족하면 이런데 만족하지 않으면 하는 순간 대상이 바뀌었는데 그 대상이 역접의 대상으로 바뀐 거야. 근데 역접의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 벗이 나와 좋지.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동사관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때? 무너져야지. 이거라고. 자,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물건을 샀어. 그치?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산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실제로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보장되어진 지속적인 충족성을 전달하게 된다면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몇 개 샀는데 그 물건의 특징이 영원히 충족성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른 물건을 사려고 그래? 안 살라 그러겠지. 그 얘기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구매한 상품들 중 그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번에는 사서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영원히 충족성을 준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른 판매 수치도 마찬가지로 collapse, 붕괴하게 되겠죠. 왜냐? 첨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든 내가 물건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안 사려고 한다? 안 사려고 한다라는 동사관계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썼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붕괴된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는 방향성이 이렇고 상승하는 건 방향성이 이렇잖아. 그럼 반대니까 2번이 답이었다. 이거야. 이거.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야 돼. 근데 너가 너무 만족하는 애야.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아. 그래도 경제는 붕괴가 되고 네가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영원히 지속성을 주게 되면 너는 그 물건만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물건을 사, 안 사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붕괴시킨다고. 이런 내용이었다고. 왜? likewise. 동사관계는 같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풀었던 거죠. 자, 우리 그 당시에 해설서에서는 이때 rise를 뭐로 바꿔라? 드랍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왜? 드랍이 떨어지고 하락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닙니다. collapse와 비교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문제를 푸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collapse라고 하셨어야지 돼요. 드랍이 아니라 하락하다 떨어지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나머지 3, 4, 5가 왜 답이 안 되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출 분석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내가 틀린 애가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럼 내가 3, 4, 5를 해서 틀렸을 확률이 높잖아. 왜 틀렸지? 내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걸 지금 파악하는 게 기출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 4, 5가 왜 맞는가를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봅니다.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그랬거든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fog가 뭐예요? 안개잖아. 그럼 또 이런다. 우리는 exist 존재하는데요. 메시지의 안개에 존재하는데 이 메시지의 안개라는 것이 explicitly예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명시적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메시지의 안개에 존재합니다. 그럼 볼게. 또 이런다. 안개니까, 안 보여. 이런 거 아니야? 안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죠. 네 생각을 넣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때 안개는요,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이때 fog 안개는 영향력이야. 특히 명시적으로 설계되어진 메시지의 안개니까 얘는 명시적인 영향력이에요. 분명한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했어야죠. 얘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영향력이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개니까 안 보여 이게 아니라 이때 안개는 네가 글을 읽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진 메시지의 안개에 존재한다고 하는 순간 이때 안개는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영향력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고. 왜 네 맘대로 안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상해 분명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왜 네 생각을 집어넣냐고. 이때 안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가봐. 놀랍지 않게도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정확하게 바뀌어요. 의도된 방식대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때 intended는 앞에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designed죠. 아 그렇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는데 이 부분 designed explicitly 보여? 명시적으로 디자인돼. 이거잖아. 얘와 얘를 비교해야죠. 인텐드가 뭔데? 의도하다잖아. 그러면 놀랍지 않게도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 의도된 방식대로 바뀐답니다. 그럼 의도를 한 것과 명시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건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 왜 절로 가냐고. 이때 fog는 뭐다? 명시적이고 분명한 거야. 그런 영향력이야. 네 맘대로 단어에 의무 부여하지 마.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 갑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것은 의도한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 맞지? 의도가 뭔데? 내가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것과 그래서 그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는 건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분명하게 설계한 거야. 명확하게 설계했다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얘기지. 의도했다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 맞지? 아무 문제 없었어. 이해되셨죠? 계속 강조합니다. 자, 만약 너가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due to your notice, perhaps you will rush to the pharmacy to purchase warning strips라고 하죠. 만약 너가요, 너의 노란색 누런 이빨 때문에 inferior, 열등감을 충분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너는 약국에 달려갈 거야.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줄이니까 뭐 치아 미백제 정도로 보면 되겠지. 치아 미백제를 구매하러 아마 약국으로 달려갈 거야. 누런 이빨이 inferior, 왜 열등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열등하대요. 왜냐? 광고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글이 지금 오늘날엔 광고로 우리가 지혜를 배운 다음에 근데 광고에서 그랬나 봐. 네가 이빨이 누르면은 열등한 거야. 나는 그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글의 흐름을 잡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광고에서 얘기한 치아 미백제를 사러 약국으로 가나 보지 라고 생각했으면 돼. 자, the regular vanity research whatsoever 이거 whatever랑 같거든요. correlating tooth shade with life satisfaction is never mentioned. 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빨의 색조를 삶의 만족도와 관련시킨 연구가 없어요. 그런 연구가 lack, 없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결코 언급이 안 되네요. 그럼 이 얘긴즉슨 사실은 이빨의 색조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사실은 이빨의 색조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관련이 없다란 내용으로 그대로 글의 흐름이 순적으로 스무스하게 이어지면 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글의 흐름을 찾아갖고 답의 근거를 찾는 거야. 그럼 해볼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how to be happy, we spend much of our lives buying the necessary accoutrements and failing disappoint not to discover life sufficient inside the packaging 그랬거든요. 자, 하루에 한 100번씩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뭘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랬겠지. 그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필수적인 어떤 필요용품을 쓰는 데 씁니다. 광고 때문에. 그리고 낯이 있네요. 그 패키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산 물건 포장 용기 안에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이걸 느낀다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거.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그럼 분명히 얘하고 얘 사이에 관련이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순간 4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게다가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뭘 느끼는 게 당연히 맞아요? 기분 나쁜 상황을 느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라도 5번도 맞네요.
맞죠. 그러니까 4번이 맞으면 5번도 맞고 5번이 맞으면 4번도 맞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100번씩 정도 들어요. 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필수적인 용품을 쓰는 데 씁니다. 그리고는 실망해버리죠. 왜? 알고 봤더니 그 물건을 산 그 포장 용기 안에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실망하면서 보내는 거 맞네요. 끝. 그러니까 4번이 맞으면 5번도 맞고 5번이 맞으면 4번도 맞네. 발견하지 못했잖아. 그럼 이 사이에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맞고 부족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4번은 아무 문제 없었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때? 분명히 부정적인 기분이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이해되잖아. 왜? 내가 이거 왜 샀는데? 해피해지려고 샀는데 이 해피한 삶의 만족도. 그러면 삶의 만족이라는 건 해피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해피의 반대말이 not happy와 같은 방향성의 감정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not happy, 실망하는 거.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5번도 아무 문제가 없었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답은 찾았다. rise를 컬러스로 바꿔야 된다. 이 정도. 자,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한테 바라고 싶은 건 제발 문제를 푸실 때 느낌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면서 제발 좀 풀어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네, 전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